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융합 5 226쪽이죠. 이거는 전체 8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30분 내에 전달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하라고요? 쭉 몇 줄이라고요? 자, 인공지능은 동그라미 하고요. 자, 보통 협의의 인공지능 ANI 여기다 동그라미 조그만하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반지능 조그만하게 동그라미 AGI, 인공초지능 조그만하게 동그라미 AIS로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구분된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인공지능을 갖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다 뭐라고요? 분류. 자, 그러면 ANI 그렇습니다. ANI는 네모요. 특정 영역에서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여기까지 밑줄 전개 방식상 정의죠.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나 장치들은 모두 ANI가 적용된 것들이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동그라미 하고요.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여기다 밑줄입니다. 가령 예시죠. 세모죠.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거나 세계적 바둑 기사를 물리친 인공지능도 모두 ANI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ANI는 특정 영역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세모 ANI 여기다 동그라미 특정 영역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지만 여기다 쭉 몇 줄 긋고 끊어주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문단 소주제 어떻게 되는가요? 인공지능의 분류와 그 다음에 ANI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금 소주제 인공지능의 종류와 분류와 ANI의 개념 정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이 문단 자,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ANI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머신 러닝 기술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쭉 몇 줄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기술 동그라미 머신 러닝 기술 동그라미 이때 머신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알았습니다. 이 문단의 핵심은 머신 러닝 기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머신이란 것입니다. 머신이란 네모 프로그램이 가능한 컴퓨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쭉 몇 줄 긋고 컴퓨터 동그라미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죠. 그리고 러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한 과제 T를 수행할 때 성능 P만큼 개선되는 경험 E를 보이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과제 T와 성능 P에 대해 경험 E를 학습했다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세모죠. 예시 형태입니다. 컴퓨터의 필기체를 인식하는 학습 그렇습니다. 학습을 시킨다고 할 때 여기 부분에서 과제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경험 부분을 갖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제 T는 필기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 P는 필기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확률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은
이는 프로그램이 실제 판별을 했던 대상, 즉 필기체 혹은 기타 글자 등으로 표시된 데이터 세트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 T라든가 P라든가 이의 형태, 그렇죠? T는 과제, P는 성능, 그 다음에 학습 경험, 이의 형태 이런 부분들 사례에 적용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새롭게 입력된 필기체를 분류할 때 데이터 세트로 학습한 경험을 통해 정의된 확률 수준으로 필기체를 인식하면 컴퓨터는 학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머신 러닝 기술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머신 러닝은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따라 각각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쭉 외주려. 그 다음에 머신 러닝은 여기다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주고요. 레이블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지도 학습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레이블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지도 학습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자, 레이블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레이블은 뭐가 되는가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죠? 레이블에다 조그만하게 동그라미 하고요. 뭐라고 적어주냐면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구별하는 기준 이렇게 적읍시다. 이때 레이블은 학습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해 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레이블에다 네모하고요. 학습 데이터 속성을 정의해 놓은 것 여기다 밑줄. 왼쪽에다 뭐라고요? 정의라고요. 가려한 것입니다. 세모죠. 예시 형태죠. 주변에 있는 사물을 찍은 사진 속에서 어떤 사물이 있는지 구별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면 이미 보유한 사진은 학습 데이터가 되고요. 사진 속에 있는 사물을 컵이나 책상, 자전거라고 미리 정의해 놓은 것을 레이블이라고 한다고 씁니다. 자, 사진 속에 있는 사물을 쭉 몇 줄 하고요. 컵, 책상, 자전거라고 미리 정의해 놓은 것 그렇습니다. 컵, 책상, 자전거 동그라미하고 미리 정의해 놓은 것 밑줄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고 한다. 레이블 동그라미. 미리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레이블은 사람이 미리 정의한 것이므로 레이블된 사진을 통해 학습하는 컴퓨터는 사람으로부터 지도받은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지도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뭐다? 지도학습이다. 그렇죠? 반면 그렇습니다. 반면 세모, 대조죠.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다면 컴퓨터가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는 것 밑줄 비지도학습 네모죠. 그렇죠? 자, 3문단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머신 러닝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문단입니다.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분류 모델은 알고리즘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로 나눈다고 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학습 동그라미요. 사용되는 분류 모델은 여기서 끊어주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고리즘에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로 나뉜다고 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KNN 모델은 머신 러닝 모델 가운데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 중 하나다 같습니다. 지금 KNN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KNN 모델 동그라미 하고요. 쭉 밑줄입니다. 머신 러닝 모델 가운데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 중 하나. 직관적 동그라미, 간단한 동그라미. KNN 모델의 핵심은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분류하기에 그 데이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습 데이터가 속한 그룹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레이블된 학습 데이터들의 특성을 좌표 공간에 표현한다고 씁니다. 만약 특성이 두 개이면 2차원 평면에 각 학습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홀수 K값을 설정한다고 씁니다. 홀수 K값을 설정한다. 여기다 몇 줄 긋고 홀수 사정없이 동그라미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홀수이어야만 데이터 분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홀수여야만 데이터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 뒤에서 다시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가상의 원을 K개의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K개의 학습 데이터 중 데이터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그룹을 걷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그룹을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룹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걷습니다. 거기다 좀 밑줄입니다. 데이터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그룹을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룹으로 간주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자, 지금 KNN 분류 모델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문단요. 자, 5문단 들어갑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예시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KNN 분류 모델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것 같습니다. 어떤 꽃이 진달래꽃인지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구분하는 분류 모델에서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좌표 평면을 그리고 학습 데이터 중 세모는 진달래를 몇 줄이요. 네모는 철쭉을 표시한 것이라고 네모는 철쭉 여기다 몇 줄. 자, 그 다음에 분류하려는 대상을 별로 표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류하려는 대상을 별로 여기다 몇 줄 긋고 별로 동그라미. 이때 K1이면 별을 중심으로 가상의 원을 확장하다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학습 데이터 즉 네모가 발견되면 씁니다. K1이라고 했습니다. 원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자, 원 속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데이터 즉 네모가 발견되면 별을 철쭉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네모가 아까 뭐였습니까? 철쭉이었죠. 근데 확장해서 네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별의 형태는 뭘로 분류되는 겁니까? 철쭉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같은 방법으로 홀수로 나가기 때문에 K3이면 그렇습니다. 가상의 원을 3개의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발견된 3개의 학습 데이터 가운데 철쭉을 표시한 네모는 하나이고요. 진달래를 표시한 세모가 2개이게 되면 별이 뭘로 분류되는 겁니까? 세모로 분류되는 거죠. 2개인 쪽으로. 즉 진달래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5문단 소주제 잡아보죠. KNN 분류 모델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문단입니다. 자, KNN 모델에서 K가 커질수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계가 둔감해졌습니다. 데이터 분류 변별력이 낮아지는데 이를 언더피팅이라고 한다고 씁니다. 쭉 몇 줄입니다. 그 다음에
KNN 모델에서 끊어주고요. K가 커질수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 뒤에 변별력이 낮아지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언더피팅 네모입니다. 언더피팅 네모입니다.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언더피팅은 학습 또는 검증 시 에러율이 높은 경우 씁니다. 언더피팅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 특징 1 해가지고요. 이렇게 적어줍시다. 학습 또는 검증 시 에러율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왜 K값이 커지게 되냐면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특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여기까지 밑줄 긋고 2번입니다. 언더피팅은 특징 2가 되는 거죠. 자, 또 K1에 가까울수록 잘못 입력되거나 극단적인 데이터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거기 전체 쭉 밑줄입니다. K는 1에 여기 K1 동그라미 하고요. 이를 오버피팅이라 하고 한다고 씁니다. 오버피팅 네모입니다. 자, 오버피팅의 특징은 뭐냐면 무시해야 할 극단치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모두 정상으로 인식해 학습하면서 생긴다고 씁니다. 자, 무시해야 할 극단치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모두 정상으로 인식해 학습하면서 생긴다. 여기다 밑줄 긋고 특징이라고 적어주세요. 특징 1이죠. 자, 그래요. 학습 에러는 낮지만 왜곡된 학습 모델이 결정되면서 검증 시 에러율이 높아진다고 씁니다. 자, 학습 에러는 낮지만 밑줄 2번이죠. 검증 시 에러율이 높아진다고 씁니다. 검증 시 에러율이 높아진다고 씁니다. 그렇죠? 검증 시 에러율하고 학습 에러하고는 다른 거예요. 검증 시 에러율이 높아진다고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검증 시의 에러가 거의 동일하고 에러 비율이 가장 낮은 값을 긋습니다. 쭉 몇 줄이요? 자, 에러 비율이 가장 낮은 값 긋습니다. 에러 비율 동그라미 하고요. 가장 낮은 값을 동그라미 하고요. 뭐라고 한다? 노멀 피팅이라고 한다. 노멀 피팅 네모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6문단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KNN 분류 모델에 있어서 언더피팅이라든가 오버피팅이라든가 노멀 피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문단입니다. 한편 이 같은 머신 러닝은 최근 들어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각각의 층을 적층한 신경망을 이용해 학습을 실시하는 딥 러닝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은 모두 ANI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씁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이 같은 머신 러닝은 동그라미 딥 러닝으로 발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저 끝에 모두 ANI 수준 여기다 동그라미. 자, ANI보다 더 진화한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AGI 것입니다. 지금 AGI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AGI는 동그라미 하고요. 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 수준으로 성능을 갖춘 인공지능 것입니다. 여기다 좀 몇 줄 긋고요. AGI 특징입니다. 특징 1입니다. 인간 수준으로 성능 여기다 동그라미. 현재로서는 그 출현 가능성과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출현 가능성과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하지만
스스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GI가 출현하게 된다면 묻습니다. 자, 차체적인 지능 폭발에 의해 AIS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그 다음에 지금 ASI에 대해서 일단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다 몇 줄 한번 해보죠. 자, AGI가 거기 보입니다. 지금 스스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기다 몇 줄 하고요. 그 다음에 AGI가 출현하게 된다면 묻습니다. 거기다 몇 줄. 출현하게 된다면 여기다 동그라미. 어느 순간 자체적인 지능 폭발에 의해 AIS가 등장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IS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 지금 AIS가 그렇게 되면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S가 갖고 있는 특징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AIS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몇 줄 긋고 1번 특징 1이죠. 미래학자들은 ASI로 인해 인류가 존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몇 줄 긋고 2번. 그 다음에 ASI에 대한 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자, 거기 몇 줄 긋고 3번. 통제에다 동그라미. 자, 결국 지금 질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요? AGI 출현으로 인해서 AGI 출현으로 등장하게 될 ASI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단입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통제 방안으로는 능력 통제 방식과 동기 통제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통제 방안,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자, 능력 통제 방식 1, 동기 통제 방식 2. 그러면 능력 통제 방식에는 격리와 지연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능력 통제 방식에는 동그라미 하고 격리와 지연이 있는데 몇 줄. 격리가 뭐냐? 격리는 네모, 인공지능이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가두거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방식 것입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입니다. 정의 형태죠. 지연이 뭐냐? 지연, 네모하고요. 인공지능의 연산이나 정보 접속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쭉 몇 줄 긋고 정의죠. 그 다음에 제한에다가 동그라미.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인공지능의 성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능력 통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기 통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동기 통제 방식은 묻습니다. 동그라미 하고요. 인공지능의 인간의 행복이나 존엄성과 같은 인간 우호적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 여기까지 밑줄. 인간 우호적 목표,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러한 목표 설정이 어려우며 ASI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문제는 시급히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씁니다.
특히 미래학자들은 ASI가 등장하면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8문단에서는 ASI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문학 좀 길었죠? 8문단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전체 주제는 머신 러닝 기술의 대표적인 분류 모델인 KNN 모델의 원리와 인공 초지능 통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개 방식은 인공지능의 종류를 갖다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협의의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로 알려진 머신 러닝 기술의 대표적인 분류 모델인 KNN 모델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언더 피팅이라든가 오버 피팅이라든가 노멀 피팅이 나와 있었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내일 많은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더불어 파이팅 하시게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